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제 책의 그 후반부에 있는 RPG 게임의 프로젝트 실습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 제가 상세히 쓴다고 상세히 썼는데 이왕이면 제 실습에서 쓴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게임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임의 원리와 유니티 엔진을 이용한 게임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RPG 게임 만들기를 최종 마지막 동영상 강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기억해 본다면, 유니티 엔진은 게임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오브젝트의 특성은 그 유니티가 갖고 있는 기능이 그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느냐가 그 게임 오브젝트의 특징을 말해준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잊지 말고 특정 어느 오브젝트의 그 기능을 구현할 때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쪼개어 구현하는 게, 기능별로 쪼개어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적은 코딩으로도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니티 엔진을 제대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 책에 있어서 16장인 RPG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 이제 제 책에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같이 실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상 처음부터 저랑 같이 만들진 않고 실습이 어느 정도 끝난 프로젝트를 갖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히어라키 보면 디액션 라이트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라이트 게임 오브젝트, 메인 카메라 게임 오브젝트,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터레인 게임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레인 게임 오브젝트 살펴보면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면 터레인을 만들어서 이제 지형을 만들고 울퉁불퉁 산과 언덕, 굴곡들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터레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터레인에 유니티 제공하는 터레인 스크립트의 터레인 기능을 이용해서 굴곡도 만들고,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지형도 색칠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유니티 터레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컨텐츠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터레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제 책에서는 거의 2번에 걸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터레인 제작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레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제 캐릭터 리소스를 이제 화면에 띄워서, 이 캐릭터가 이제 예전에 만든 게임의 리소스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이 좀 작게 나와서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스케일을 좀 키워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 게임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배, 10배, 10배는 실제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대 스케일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10배를 하는 경우 이 밑에 차일드로 붙는 모든 오브젝트가 따라서 10배가 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선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게임 오브젝트, 특히 모델 게임 오브젝트들을 스케일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모델 게임 오브젝트 스케일은 원상태인 111로 사용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트 이 게임 오브젝트를 태그를 살펴보면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에 이 라이트 게임 오브젝트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리스트를 뚝쭉 갖고 있게 되고, 또 실습 중간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클립을 하나 여기다 추가해야 되었고,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유니티 피직스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전용 이제 컨트롤러 컴포넌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이동하기도 하고 충돌 자리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정 경사도, 예를 들어 여기서 45도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같이 실습을 하는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안에 퍼블릭 변수로 정의된 게 무브 스피드, 이동 속도겠죠. 로테이트 스피드, 회전 속도를 테고, 버티컬 스피드는 이제 만약 공중에 떠 있다면 땅으로 붙어있을 속도, 그리고 아이들 애니메이션, 워크 애니메이션, 어택 애니메이션, 스킬 애니메이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스크립트 따로 받아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사용한 이유는,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 파일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주면 좋은데,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 뭐를 만들었다가 애니메이터 갑자기 새로운 애니메이터가 이제 작업하시게 되면 아이들 언더바 01 뭐 이런 아이들 01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갖다 쓰게 되면 이 실제 클립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 변수 아이들 애님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하다 보면 그대로 코드를 고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컨트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인데, 아까 봤던 퍼블릭 변수로 되어 있는 무브 스피드, 그리고 데트 스피드, 버티컬 스피드, 이건 딱 봐도 속도 관련한 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라비티는 이제 중력값입니다. 9.8 중력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임 모드에 붙어 있는 캐릭터 컨트롤러 게임 컴포넌트를 이렇게 캐싱해서 이렇게 쓰는, 주로 이제 이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 컨트롤을 갖고 있는 무브 함수를 이용해 이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파인드 하지 않고 한번 찾아서 쓰는 것이 이제 성능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컨트롤 컴포넌트를 찾아서 쓰기도 하고, 무브 디렉션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이 캐릭터가 이제 내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컨트롤 아니면 특정 입력 값에 의해서 이동하기 위한 그 방향, 이동 방향을 갖는 벡터가 바로 무브 디렉션이고, 콜리전 플래그라고 있는데, 이게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무브 함수가 호출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땅에 부딪혔는지 벽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위에 부딪혔는지 하는 충돌 플래그를 여기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쓰는 것은 코드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봤던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 아이들 애니메이션 클립, 워크 애니메이션 클립, 어택 애니메이션 클립, 스킬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렇게 지정을 해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넘, 간단히 이넘을 지정을 했는데, 캐릭터 스테이트는 아이들, 워크, 어택, 스킬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어를 해주고 캐릭터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갖는 아이들이 기본 이제 쉬는 상태입니다. 쉬는 상태고, 이제 이동한다 그러면 워크, 이제 걷는 상태,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어택 상태로 바뀌어서 공격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게 되고, 스킬 어택, 스킬 상태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스킬 애니메이션이 출력되면서 스킬이 발동하게 되고, 자, 그래서 캐릭터 스테이트라고 해서 위에 만든 이놈값을 스테이트라는 변수로, 클래스 변수로 갖고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갖고 있는 상태는 아이들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함수는 이제 업데이트가 호출되기 전에 딱 한 번 호출되는 함수로서 주로 초기화를 많이 하는 함수인데, 어웨이크는 이 오브젝트가 생성되자마자 호출되고, 스타트는 업데이트가 호출되기 전에 한 번 호출해야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같이 따라서 실습해 오셨다면 그치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앞에 컴포넌트를 캐싱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찾아놓으면 매번 이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쓸 때마다 매번 겟 컴포넌트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성능상 좀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레임 호출되는 컴포넌트의 경우 이렇게 미리 한번 찾아놓고 이 컴포넌트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게임 모드 때부터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의 기본 재생 모드는 반복으로 두고, 오토 보면 플레이 오토매티컬리인데 이거를 재생되지 않도록 일단 스톱을 해주고, 그리고 어택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제 이름을 넣으면 이 어택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클래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갖고 있는 램모드라는 변수를 once 한 번만 재생한다. 이 레이어는 기본은 -1인데 레이어를 높아서 다른 애니메이션 클릭과는 별도의 제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스킬도 마찬가지로 재생은 한 번만 재생, 그리고 레이어는 1로 높인다 라고 하면 이제 기본 걷거나 이제 이동하는 것과 가만히 쉬거나 걷는 것과는 별도의 레이어를 갖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타트 함수는 이렇게 됐고, 업데이트 함수 보면 무브 함수, 체크 스테이트 함수, 애니메이션 컨트롤 함수, 바리에이션, 블랙 그래비티 함수를 이제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무브 함수 하나 자체가 사실은 컴포넌트이고, 체크 스테이트 자체가 하나가 컴포넌트이고, 애니메이션 컨트롤 자체가 하나가 컴포넌트이고, 바디 디렉션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무브 함수는 이동하는 컴포넌트 될 수 있을 거고, 체크 스테이트는 상태를 전환하는 컴포넌트 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컨트롤은 이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 재생시켜주는 컴포넌트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를 구성해 두면, 만약에 몬스터 플레이어가 아닌 몬스터 만든다, 똑같이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동 컴포넌트 만드는 거 제어할 수 있을 테고,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제어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든 애니메이션 컨트롤 컴포넌트를 NM에서 역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엔 실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스크립트를 밝혀놓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되는 스크립트, 즉 컴포넌트 센트릭에서 구성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니티 게임 엔진을 제대로 사용하고 훌륭한 유니티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호출되는 함수는 바로 무브 함수인데, 무브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을 텐데, 무브 함수 이제 코딩이 이렇게 쓰니까 뭐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카메라로부터 트랜스폼을 받아옵니다. 카메라부터 트랜스폼 받아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부터 벡터를 가져오는데, 이 카메라가 포워드 방향으로 바라보는 실제 벡터를 가져와서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라고 하면 뭐 1, 3, 뭐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1단위의 크기로 뭐 0.1 뭐 이런 식으로 1단위 크기로 이제 정교하는 게 노멀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없애고 방향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방향만 벡터만 얻어오고, 그리고 나서 라이트라는 벡터를 얻어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나 대학교 이제 서양 수학 시간을 혹시 이공계 계열을 다니셨다면 이제 배우셨을 텐데,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면 두 벡터는 직교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기가 이쪽에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캐릭터의 앞뒤 방향은 이 카메라의 앞뒤 방향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좌우 방향은 이 카메라의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직교하는 벡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포워드 방향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이용해 이 캐릭터가 움직일 좌표계인 이 앞뒤 좌표계를 구할 수 있고, 이 구한 앞뒤 좌표계에 직교하는 벡터를 구해서 그 벡터를 이용해서 좌우 좌표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D 화면상에서 캐릭터가 이동하는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가 그동안 만든 모든 프로젝트는 카메라가 고정이었는데, 3D 게임의 경우는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이 플레이한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화면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면 나는 좌우가 여기일 테고, 만약에 카메라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좌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캐릭터가 움직일 좌우 방향은 항상 바뀐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움직일 방향,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D 좌표 대상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핵심이라는 걸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적의 공식을 염두에 보시면 왜 이런 식으로 포워드에 Z와 X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내적이 0이려면 포워드의 X와 여기 Z를 곱하고, 포워드의 Z와 여기 포워드의 마이너스 X를 곱한 걸 두 개를 더하면 하나는 XZ고 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lt 되니까 두 합은 반드시 0이겠죠. 그러므로 이 라이트 벡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벡터를 얻으면 자 이제 이 캐릭터가 움직일 앞뒤 벡터와 좌우 벡터를 구했고, 그래서 제가 입력값으로 버티컬 키보드에 상하 키를 누르면 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이 나올 테고, 그리고 호리존탈 키보드에 좌우 키를 누르면 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올 것입니다. 버티컬은 그럼 밑으로 아래로 내리는 버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누르는 버튼 누르면 플러스 1이고, 호리존탈은 좌로 누르는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우로 가는 키를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 1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VH 값을 입력값을 얻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동할 방향은 앞에서 벡터 포워드의 버티컬에다가 호리존탈에 라이트를 곱하면 내가 움직일 방향 벡터를 구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긴 필요 없고 방향만 얻어온 다음에, 그래서 방향은 이제 구했습니다. 타겟 벡터라고, 이 타겟 벡터를 마지막에 움직인 방향에서 캐릭터가 한꺼번에 그 회전을 휙휙 하면 아무래도 어색하겠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든지 몸을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할 방향을 구하고, 그 방향은 역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방향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일 양으로 합니다. 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타임 델타 경과시간을 갖고 움직이겠다.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버티컬 스피드인데, 만약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다면 버티컬 스피드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연산이 돼서 자동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움직일 양 무브먼트 어마운트라는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하고 스타트 함수에서 캐싱한 그 변수를 이용해 그 바로 캐릭터 컨트롤을 가르치는 그 컴포넌트의 무브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벡터를 이용하면 양만큼 들어있는 벡터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콜리전 플래그 무브 함수가 동작하면서 어느 부분에 그 충돌이 일어나는지 충돌 플래그가 이런 식으로 세팅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캐릭터가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지금 이제 동작 결과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이제 다 모인 경우인데, 캐릭터 이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카메라는 저쪽을 이제 앞뒤를 바라보고 있을 테고, 이 상황에서 카메라는 저쪽 언더 쪽 방향을 카메라의 앞뒤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키보드에 위로 올라가는 키를 누르면 캐릭터는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바라보든 간에 그게 바로 아까 저랑 같이 살펴본 무브 함수입니다. 자, 무브 함수 말고도 또 같이 있는 함수가 체크 스테이트라는 함수인데, 이건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재생을 위해서 만든 건데, 체크 스테이트 함수에는 자 이제 만약에 상태가 어택이거나 스킬이면 체크 스테이트는 처리하지 않고 반환해 버립니다. 반환하지 않고 캐릭터 컨트롤러가 무브 함수가 호출돼서 이동이 된다 그러면 벨로시티 속도 벡터가 세팅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값이 이 벡터의 크기의 값이 0.1보다 크다라고 하면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이 캐릭터의 상태를 워크라는 상태로 바꾸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id라는 상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마우스 버튼 다운 0은 이제 왼쪽이고요, 1은 오른쪽입니다. 2는 이제 중간에 있는 휠키. 그래서 만약에 왼쪽 키를 눌렀으면 스테이트를 어택을 바꾸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스테이트를 스킬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체크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상태를 변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호출되는 애니메이션 컨트롤 함수에서 내가 아이들일 때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블렌딩하게 되고, 내가 상태가 워크일 때는 워크 애니메이션을 블렌딩하게 되고, 내가 어택일 때는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블렌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이 한번 재생되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상 재생이 되었다면 이제 어택 애니메이션 재생은 끝내고 상태를 다시 아이들로 돌리겠다. 그래야 한번 클릭했다 계속 어택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멀라이즈 타임이 0.9라면 이게 100프레임이든 150프레임이든 200프레임이든 90% 이상 재생이 되었다면 90% 이상 재생이 되었다면 다시 노멀 타임 0.0을 돌린 다음에 상태를 아이들로 돌리게 됩니다. 즉 어택이 끝나갈 때쯤 다시 이제 어택 애니메이션이 그만두고 상태를 아이들로 바꾸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한 번만 클릭했다면 한 번만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애니메이션에 태그 애니메이션을 블렌딩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일 역시도 90% 이상 재생이 되었다면 이제 아이들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블렌딩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크로스페이드. 자,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까지 왔고, 여기까지 되면은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거에 따라 이제 애니메이션가 재생되는데, 몸통이 이동한 방향을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디 디렉션인데, 바디 디렉션은 캐릭터 컨트롤러의 벨로시티 벡터를 이용해서 그 속도 벡터의 방향을 이용해서 바로 트랜스폼의 포워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휙휙 돌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서 보관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바로 벡터3의 러프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트랜스폼의 앞을 바라보는 방향과 지금 속도 방향, 이동하고 있는 속도 방향의 트랜스 벡터를 이용해서 두 벡터 간에 보관을 해서 0.5는 반식이죠. 반식 보관을 해서 그 벡터로 트랜스폼 포워드를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캐릭터의 포워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몸통이 그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그래비티인데, 만약에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가 이제 땅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버티컬 스피드는 0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비티의 타임 데이터 타임을 이용해서 버티컬 스피드를 이제 음수로 내리게 됩니다. 즉 공중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음수기 때문에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만을 이용해서도 플레이어가 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동하게 되고,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 재생하게 되고, 재생하다 보면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공격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스킬이 나가고, 한 번만 클릭하니까 한 번만 끝나고, 오른쪽 클릭 두 번 클릭해도 앞에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전에는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지는 않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플레이어 컨트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고도 비틀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비틀 컨트롤은 간단합니다. 비틀 컨트롤 역시 상태를 갖고 있고, 이제 재생 모드는 반복을 둬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만 일단 재생을 시켰고, 그래서 서티 타겟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레이어란 태그를 갖고 있는 게임을 찾아서 그 타겟의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받아서 그 포지션을 향해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는 캐릭터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폼 트랜스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것이 바로 비트 컨트롤 몬스터의 이제 기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 타겟에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것이 바로 플레이어 컨트롤에서는 바디 디렉션이었는데, 비트 컨트롤에서는 간단하게 루겟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트의 몸에 바라보는 방향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트리거 엔터라고 이제 캐릭터의 이제 스워드 그 충돌체가 이 비틀에 충돌하게 되면 이 스워드 트리거를 갖고 있는 태그는 리지드 바디 역시 가지고 있을 테고 트리거가 활성되어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 이 나이트에 바로 저 들고 있는 솜사탕 같은 저 충돌체인데요. 저거를 쭉 발패를 찾아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콜라이더라고 해서 태그는 스워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리지드 바디를 마찬가지로 배웠으니까 갖고 있고, 트릴랜드론도 갖고 있고, 스페어 콜라이드는 이지 트리거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해서 원 트리거 엔터, 이 비틀에 갖고 있는 충돌체에 그 트리거가 활성된 충돌체가 충돌된다면 자동으로 이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게 되고, 그 충돌된 그 컴포넌트인 콜라이더가 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된 오브젝트의 태그가 스워드라고 한다면 몬스터는 맞았다라는 스탯을 바꾸고 맞은 이펙트를 출력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체크 되더라도 데미지를 랜덤하게 준 다음에 HP가 0보다 작으면 죽는 이펙트를 인스턴스하고, 그리고 바로 몬스터가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오브젝트, 이 프로젝트를 좀 더 개선하고 싶다면, 만약에 HP 0보다 작으면 이 몬스터 역시 죽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죽는 애니메이션 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몬스터가 사라지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만들어드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도 좀 더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었고 이제 몬스터도 만들었으면 이제 카메라, 플레이어를 바로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어가 있고 3인칭 카메라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3인칭 카메라는
내가 원하는 디스턴스에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헤이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이 캐릭터를 쫓아오는데 그냥 이렇게만 쫓아있으면 딱딱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쁘지 않겠죠? 사람의 눈으로 쉽게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댐핑 카메라라고 약간 지연 카메라, 약간 캐릭터 이동화가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늦게 쫓아오는 카메라, 댐핑 카메라라는 걸 쓰는데 이것이 이제 와우에서 쓰이다 보니까 요새는 와우 카메라라고 유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원래는 댐핑 카메라라고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쓰는 건데 코드를 살펴보면 뭐 헤이트 댐핑, 로테이션 베이킹 용료가 있죠. 디스턴스는 그 캐릭터로부터 얼마나 뒤로 떨어질 건지, 헤이트는 그 캐릭터 높이로부터 얼마만큼 위로 올라갈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라는 이제 타겟을 정한 다음에 플레이어라는 타겟으로부터 Y축 회전 각도를 조정한 다음에 이 타겟의 Y축 높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높이, 그게 이제 이 카메라가 가야 할 최종 각도와 높이겠죠. 그리고 현재 Y 각도를 구하고 현재 높이를 구한 다음에 각도는 이제 각도 보관인 러프 앵글을 쓰고 높이는 위치 보관인 이제 러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높이에서 이제 두 플러스 R을 거는 거죠. 현재 높이에서 원하는 높이만큼 이제 댐핑 값을 이용해서 천천히 보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타겟 포지션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동시켰다가 뒤로 쭉 빼고 난 다음에 위로 올리고 나서 캐릭터를 바라보면 이 3인치 카메라 완성되겠죠. 코드 살펴보면 먼저 이 카메라 컨트롤러는 카메라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인데 이 카메라 포지션을 이제 타겟의 포지션, 즉 플레이어 포지션으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부터 뒤쪽으로, 백이니까 뒤쪽으로 쭉 원하는 거리만큼 쭉 빠지고, 그리고 나서 최종 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타겟을 루겟하고 있으면 3인칭 카메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는 먼저 몸이 돌아갔지만 카메라는 뒤늦게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눈의 피로를 덜하고 아무래도 금방 휙휙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좀 더 게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몬스터를 스폰해야죠. 스포너 컨트롤인데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에 업데이트 호출하기 전에 마지막 스폰하는 시간을 현재 유니티 에디터가 실행된 시간부터 현재 경과된 실행된 시간을 이제 세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스폰한 시간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포지션을 랜덤하게 이 영향을 잡은 다음에 바로 몬스터를 이제 인스턴스 하게 됩니다. 그럼 씬에다가 새로운 몬스터가 추가되겠죠? 그게 바로 스포너 컨트롤이고, 스포너 컨트롤이 있게 되면 무제한으로 생성됩니다. 개수 제한을 둬서 여러분들 몇 마리까지만 생성되는 스포너를 만들어 오고, 아니 혹은 플레이어가 몇 마리를 죽였을 때만 생성되는 스포너를 만들어 온다 보면 좀 더 게임스러운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트에 쓰인 딜레이 앤 디스토리하고 특정 타이밍이 가면 이제 꺼져 있다가 보통은 다 이제 렌더러가 꺼져 있다가 이제 특정 시간 딜레이 시간이 지나면 렌더러를 다 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스토리 타임이 먼저 지나면 그부터 지나는 그런 이 스크립트를 이것저것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꺼놨다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꺼놨다가 다시 켜놓고 그리고 내 원하는 시간에 끌 수 있는 바로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러면 이런 딜레이 앤 디스토리의 바로 이제 클래스 이름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지원 시간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삭제도 되는 어떻게 보면 함수 이름인데 클래스 이름 줘서 이게 바로 컴포넌트 센트릭에 있어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클래스 이름법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는 이 스크립트를 갖다 쓰면 되겠죠. 바로 그것이 딜레이 앤 디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빌보드 앤 무브업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빌보드하고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 게임에서 보면 데미지가 저런 식으로 뜨죠. 데미지가 몬스터가 나오면 자 몬스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저 데미지가 저런 식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스크립트를 이용한 방법,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스크립트는 사실 크게 별다른 게 없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성돼서
플레이어란 태그 갖고 있는 라이트에 이제 특정 본에다가 콜라이더를 세팅한다고, 그리고 스포너에다가 이제 몬스터 프리파일 만들어서 이 몬스터는 콜라이더를 갖고 있고 비틀 컨트롤을 갖고 있어서 비틀 컨트롤은 히트 이펙트와 다 이펙트, 이 비틀이 갖고 있는 HP를 갖고 있어서 HP가 줄면 터지게 다 이펙트 생성되면서 삭제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RPG 게임 프로젝트의 이제 실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이 프로젝트에 이제 좀 더 다른 모델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넣어보고 이 캐릭터가 이제 레벨업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화면에 지금 UI가 없는데 UI도 추가해서 캐릭터의 HP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유니티 엔진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실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RPG 게임인데, 동영상 강의 특성상 이제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독자 여러분들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 강의는 8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제 오프라인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저랑 같이 만들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유니티에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하게 되는데, 아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면 시간 한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 파일 크기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상도 이렇게 작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시연이 이쁘지 않은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같이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셨는데 독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책 말고도 많은 구글과 많은 이제 포럼에 정말 많은 유니티 엔진 사용법, 유니티 엔진의 좋은 팁 같은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게임 만들어서 꼭 훌륭한 유니티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